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해요. 자,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채심 입방. 자, 그런데 채심 입방, 바디 센터드 큐빅 다 잘 안 써요. 차라리 뭘 쓴다? 줄임말 BCC를 더 많이 씁니다. 아까 단순 입방은 이름이 뭐였죠? 단순 입방은 SC였죠.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은 BCC. 그래서 이쪽 파트는 줄임말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줄임말들을 착착착 외워 놓아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채심 입방 BCC로 줄여 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바로 요렇게럼 생긴 것입니다. 보이시죠? 요렇게럼. 자, 이때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에 들어있는 애들 9고요. 반지름 R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티스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려져 있는 모든 구들은 서로 어떻다?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같은 종류여야 해요. 알겠죠? 그럼 같은 종류 원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 우선 구들이 꼭지점에 배치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꼭지점에 무게중심이 꼭지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유니셀의 무게중심 보이시죠? 무게중심에 또 하나의 공이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은 바로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으면 3차원 대각선이 되죠.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걸 이어도 3차원 대각선이고 요거하고 요걸 이어도 3차원 대각선일 거예요. 그런 식의 모든 3차원 대각선을 다 이으면 요거의 큐빅일 경우 이렇게 딱 한 점에 모이게 돼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무게중심에 또 하나의 공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바디 센터드 큐빅. 알겠죠? 아까 심플 큐빅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없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를 더 채우면 이게 BCC.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기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느냐? 바로 요 무게중심에 있는 공으로부터 해서 요 무게중심에 있는 공까지 바로 거리가 2R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R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3차원 대각선 길이가 4R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 길이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보이세요? 여기 잘 보시면 3D 대각선 길이가 4R이야. 여기서부터 요게 접해 있거든.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R일 테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 전체 길이가 4R.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하고 20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하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면 얘하고 얘 사이는 접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저 대각선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왜냐하면 정육면체에서는 어떤 기하학적 특징이 있어요? 한 변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2차원 대각선 길이는 얼마예요? 1대 얼마예요? 1대 루트인데 3차원 대각선 길이는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3차원 대각선을 루트 3으로 나누면 한 변 길이가 되겠지. 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으로부터 유니셀 부피는 요거를 세제곱. 되죠? 자, 그 다음 따질 거 요 유니셀 안에 그래서 공이 몇 개 포함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지점에 있는 건 몇 분의 몇 들어간다고 했죠? 꼭지점에 있는 건 8분의 1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 안에 있는 건 얼마나 포함되겠어요? 얘는 온전히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이 유니셀 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8분의 1짜리는 8개가 있는데 중간에 온개가 하나가 다 들어가죠. 그럼 다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2. 됐죠? 그러면 요 것으로부터 여기서도 채우기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찌 하시면 되겠어요? 공 하나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그런 공이 유닛셀 안에 2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유닛셀 전체 부피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R3승, R3승이 약분될 테니까 결과 계산되어 나온 것은 짜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약분하면 이게 나와요. 그럼 루트 3이 1.732 이 정도 되고 파이가 3.14니까 곱하고 8로 나누면 퍼센트로 바꿀 때 대략 얼마가 나온다? 68%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럼 68%가 아닌 나머지 34% 아니 32%는 당연히 뭐겠어요? 요 BCC의 32%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BCC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섯 번째. 얘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CN 얼마예요? 자, CN 뭐 줄임말이었죠? 배위수. 우리말로 배위수 영어 표현으로는 콜디네이션 넘버. 바로 8이라는 거 알겠죠? 자, 배위수의 뜻이 어떤 공에 접해 있는 또 다른 공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때 아까 길이 얘기하면서 접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얘하고 얘가 기하학적으로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얘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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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겠죠. 그러면 무게중심에 있는 녀석 관점으로 꼭지점에 있는 애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모두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CC에서는 배위수가 얼마? 8. 요런 얘기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에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다 썼죠? 썼죠? 썼습니까? 썼죠? 자 지운다. 다시 지운다. 이야. 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면, 심, 입방입니다. 얘가 사실은 엄청 유명해서 어디선가 이 말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정리 살짝 할 텐데 역시나 줄임말 FCC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심입방 우리말로 면심입방이라고 하는 걸 줄임말로 FCC. 자 그럼 얘 어떻게 생겨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하 이게 조금 뭔가 많이 그려야 돼서 자 한번 봅시다. 오케이. 아우
자, 뭘 그린 건지는 알겠죠? 어떻게 한 거냐면 두부죠, 두부 한 모를 사다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칼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몇 등분 한 거예요, 전체를. 정육면체를 가져다가 8등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 8등분 한 것에다가 반지름이 R인 구를 우선 곡지점에 곡지점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름이 정육면체인 관계로 보이시죠? 이름 자체가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면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크게 보면 6개가 있잖아. 그래서 큰 면의 중간에 공을 또 하나씩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요런 반복 패턴, 반복 레티스를 뭐라고 부른다? 면심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됐죠? 자, 이때 재밌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2R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누구하고 누가 접해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접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D 대각선이니까 그 값이 4R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4R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 유니셀 현변 길이는 짜잔 되십니까? 왜냐하면 큐빅에서는 1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R이라 하면 그걸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곡지점에 있는 애들은 얼마씩 포함된다고 했죠? 8분의 1씩 포함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는 또 누구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면의 중심에 이렇게 포함된 애들이 있어요. 면의 중심에 포함된 애들은 이 내부로 얼마씩 들어온다? 2분의 1개씩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유니셀의 공개수, 포함되는 공개수는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을 거고요. 2분의 1짜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2분의 1짜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꼭지점은 8개인데 면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짜리로 들어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온다? 4개죠.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의 채우기 비율.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우선 공 하나의 반지름이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이런 공이 지금 이 유니셀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 다음 이때 이 유니셀 한 변 길이가 이거니까 요거를 세제곱하면 전체 큐빅의 부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열심히 계산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루트 2파이 나누기 6이 나옵니다. 그러면 루트 2 값이 얼마예요? 1.414, 3.14, 6 나누고 퍼센트로 바꾸면 대략 74%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요 73% 있죠. 혹은 6분의 루트 2 파이 있죠. 이게 바로
최대값입니다. 9를 저런 식으로 배치시켰을 때 가장 고밀도로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저거보다 더 밀도를 높여서 쌓을 수 없습니다. 저게 최대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6분의 루트 2파이 혹은 면심 입방이 최대 밀도다.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대 밀도라는 거 꼭 외워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73%가 아닌 26%는 당연히 또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바로 FCC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우기 비율을 구하고 이 6분의 루트 2파이가 기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밀도예요. 기하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높게 더 밀도를 키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외우시고 증명은 다음에 할 거예요. 알겠죠?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겠어요? 이제 마지막 뭐 남았겠어요? 이제 바로 여기서의 배위수 남았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면심입방에서는 6분의 루트 2파이도 많이 나오는데 배위수가 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찾아보기가 살짝 아리까리하거든요. 이거 배위수 얼마일까요? 배위수가 12인 거 아시겠어요? 자, 요건 조금 찾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배위수 11을 진짜 예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그려드릴 건데 우선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20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자, 배위수는 접해 있어야 하죠. 그럼 얘가 누구랑 접해 있냐는 거예요. 이거랑 접해 있겠죠? 이거랑 접했겠죠? 이거랑 접했겠죠? 이거랑 접했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또 누구랑 접해 있느냐? 이거랑 접해 있겠죠. 이거랑 접해 있을 거고 이거랑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접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기하학적으로 분석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R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아까도 얘기했죠. 유니셀은 이걸로 끝나야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다다닥 붙어 있죠? 요 네 개의 패턴이 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모습으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중심으로 배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알겠죠? 그래서 이 FCC에서 배위수가 10위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사실 지금 이 그림으로는 아주 예쁘게 배위수 10위를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 배위수 10위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게 표현해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니셀에 대한 얘기, 레티스의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물질들이 어떻게 쌓여서 고체 결정 구조를 만드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에 뭐 한다고요? 저녁에는 용해 강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용해 공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